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한인사회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KBN 뉴스 주간 브리핑입니다. 영주권자들의 주소 변경 신고 중요성이 대두됐습니다. 제때 주소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아 몇 년간 기다려온 영주권 신청이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주권자들은 이사를 한 경우 10일 이내 주소지 변경 신고가 의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잊고 계시는 분들 종종 있는데요. 최근 이민 서류를 신청하고 대기 중에 주소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아 영주권이나 노동 허가 카드, 여행 허가서 등이 반송되는 경우 60일이 지나면 자동 폐기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취인 불명 등 배달 불능 사유로 반송된 영주권 카드, 노동 허가증, 여행 허가 서류 등은 수취인으로부터 60일 내에 연락이 없을 경우 폐기 처분한다고 이민서비스국이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이민 서류 신청자들은 주소 변경이 있을 경우 10일 내에 웹사이트에 나와 있는 절차에 따라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이민 전문가들은 이민서비스국에서 서류가 수속 중인 경우에는 케이스를 처리하고 있는 이민국 오피스에 따로 전화나 온라인으로 신고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주권, 노동허가 등 카드 발급이 관련됐을 경우에는 카드가 중간에 분실되거나 반송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민서비스국에 따르면 외교관, 정부 대표이거나 30일 이내 미국 체류하는 무비자 입국자를 제외한 모든 외국 국적자는 거주지 주소가 변경되면 10일 내에 이를 보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200의 벌금이나 30일의 구류에 처해질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 추방 사유도 될 수 있습니다. 선천적 복수 국적자들의 국적 이탈을 허용하는 구제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한국을 방문한 적이 없고 한국 주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등 예외적으로 국적 이탈이 허용될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LA 동포 간담회에서 한인 2세들의 국적 이탈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국적법 개정안이 곧 발의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원정 출산을 막기 위해 마련된 선천적 복수 국적 제도로 한인 2세들이 미국 정계 진출에 있어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 등 피해를 입고 있다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한인 자녀들의 케이스를 별도로 심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적법 개정안은 기간 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기간 경과 후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국적 이탈의 허가를 신청하는 사람은 주된 생활 근거지가 외국이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 전역에서는 선천적 복수 국적자들에 대한 구제와 법적 개선책을 촉구하는 한인들의 청원서가 2만 장을 돌파하는 등 국적법 개정 움직임이 전방위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주 현직 회장단이 추진한 이번 청원운동에서 취합된 서명서는 조만간 청와대, 국회의장실, 외교부, 법무부 등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국적법 개정에 이어 국민투표법도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선거 투표는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이번 6.13 지방선거에 재외국민들은 투표할 수 없게 됐습니다. 현행 한국의 국민투표법이 개정된다 해도 공직선거법상 재외국민은 대선과 총선만 투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선거에도 투표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 개정 작업이 같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재외국민은 지방선거에 투표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국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상 재외국민은 재외공관에서 6.13 지방선거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특정 지방자치단체 내 주민등록이 돼 있는 재외국민은 선거 당일 국내에 입국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한편 현재 한국 국회에는 주민등록이 설정돼 있는 19살 이상 한국 국적자에 한해 지방선거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는 등 해외 유권자들의 지방선거 참여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한편 외교부의 2017 재외동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재외국민은 약 267만 명으로 이 중 영주권자 105만 명, 유학생 27만 명을 제외한 일반 체류자는 135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같은 달 6월 이곳 뉴저지에서는 예비선거가 실시됩니다. 12명의 한인이 도전하는 가운데 현역 정치인은 7명, 5명은 새롭게 정치권에 도전합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지난 2일 마감된 뉴저지 예비선거 후보 등록 결과에 따르면 주요 한인타운에 출마하는 한인 후보는 총 1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최대 한인타운 팰리세이즈 팍은 시장 후보 2명과 시의원 후보 5명으로 총 7명이 도전합니다. 시장에는 크리스정 현 시의원과 박차수 전 펠팍 상공회의 소장이 현역 시장인 제임스 로툰도와 대결합니다. 2명을 선출하는 시의원에 도전하는 한인도 5명이나 됩니다. 이종철 현 시장은 5선에 도전하고 현재 교육위원으로 활동하는 오윤구, 홀김 후보, 그리고 초선에 도전하는 원유봉, 민석준 후보가 치열한 경합을 벌이게 됩니다. 인근 지역인 잉그루드 클립스에도 2명의 한인 후보가 출마합니다. 공화당 후보로 출마하는 박명근 후보는 재선에 도전하며 민주당은 현재 변호사로 활동하는 송지민 씨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레오니아도 한인 후보가 출마했습니다. 민주당 예비선거에 등록한 벤자민 최 후보는 변호사와 검사로 활동하고 있는 한인 1.5세입니다. 이 밖에도 리치필드 데니스 심은 시의원 3선에 클로스터 제니정 의원은 재선에 도전합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더욱 강경한 이민 정책 시행을 예고했습니다. 이제는 남부 국경 보호에 군대까지 동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 회계연도 예산안에 250억 달러 국경 장벽 건설 비용 등 국경 안보 강화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것을 비난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 국경 장벽 건설에 국방비를 사용하는 방안을 제시한 데 이어 어제 군대 동원 계획까지 내비쳤습니다. 1조 3천억 달러 규모의 일괄 세출안에는 주로 기존 장벽 보수에 사용될 16억 달러만 책정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며칠 동안 연이어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느슨한 이민법과 중미 이민자들을 공격한 데 이어 어제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과 군 병력을 국경에 배치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대통령은 트위터에서 장벽을 건설하고 강력한 이민 단속이 시행될 때까지 일부 남부 국경에 군대를 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으나 해당 지역이나 병력 규모, 시기 등 구체적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트위터 메시지에서 멕시코, 온두라스 등 많은 국가들이 미국 이민법의 취약함을 이용해 미국으로 들어오고 있다며 더 강력한 법을 통과시키고 장벽을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백악관 관계자도 미국 이민자를 억제하기 위해 불법 체류자에 대한 내부 단속을 강화하고 난민 지위를 취득하는 것을 더 어렵게 하는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마다 10만 명 이상이 H-1B 비자 취득에 실패하고 있습니다. 이유 중 하나로 쿼터 면제 기간에 발급되는 비자가 너무 많다는 지적입니다. 2016 회계연도에 실제 발급된 H-1B 비자는 쿼타보다 4배가 많은 34만 5,262개로 집계됐다고 이민정책연구소가 발표했습니다. H-1B 연간 쿼타는 석사 이상자 2만 개와 학사 6만 5천 개를 합해 8만 5천 개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연간 쿼타보다 4배나 더 많은 비자가 발급된 것은 쿼타 면제로 분류돼 실제 쿼타 계상에는 포함되지 않는 H-1B 비자가 대거 발급됐기 때문입니다. 이민정책연구소는 약 23만 개의 H-1B가 미 대학들과 비영리 단체 그리고 정부 출연 연구기관 등 소위 쿼타 면제 대상 기관들을 통해 발급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해마다 20만 명이 넘는 H-1B 신청자들이 몰리지만 8만 5천 개 쿼타에 묶여 최소 10만 명 이상이 H-1B 취득에 실패하고 있지만 쿼타 면제 기관들은 무제한적으로 취업 비자를 받고 있는 셈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다카의 단계적 폐지를 발표하고 또다시 더 이상의 다카 협상은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5만여 건의 다카 신규와 갱신 신청이 승인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5만 5,122건의 다카 신청서가 승인됐다고 연방이민서비스국이 어제 발표했습니다. 또 3,929건이 기각됐으며 5만 1,118건이 계류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8 회계연도가 시작된 지난해 10월 이후 6개월 동안에는 13만 8,470건의 갱신과 15,294건의 신규 신청이 승인됐습니다. 한편 올 3월 31일 현재 다카 수혜자는 69만 3,850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한국 출신은 전체의 1%가량인 7,150명으로 국가별로 6번째로 많았습니다. 이 중 멕시코 출신이 55만 3,200명으로 가장 많았고 엘살바도르 2만 6,160명, 과테말라 17,920명, 온두라스 16,420명, 페루 7,220명 등의 순이었습니다. 한인 학생들은 한국의 역사를 미국 교과서를 통해 배우게 해달라며 주 교육국과 출판사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교과서 출판사 매크로힐은 이에 초중고교 교과서에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매크로힐은 지난해 7월 교과서를 통해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배울 수 있게 해달라는 한인 청소년들의 편지를 검토하고 학생들의 제안을 학술 디자인 편집팀과 공유하고 교육팀에서는 학생들이 추천하고 제안한 내용을 철저히 검토할 것이라는 내용의 답장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한인 학생 50여 명은 매크로힐을 포함해 호튼 미플린, 피어슨 등 출판사 6곳에 편지를 보내 한국의 삼국시대, 불국사, 석굴암, 금속활자와 직지심체요절, 훈민정음, 일제강점기와 독립운동가의 활약, 독도, 위안부, 그리고 한국전쟁과 경제발전까지 다양한 내용을 실어 미국 친구들과 함께 배우고 싶다는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학생들은 당시 같은 내용의 청원 편지를 캘리포니아주 교육부에도 전달했습니다. 한인 학생들이 교과서 출판사나 주 교육부에 이런 취지의 편지를 보낸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고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낸 것도 이례적인 일입니다. 지난해 한인 학생들은 한국의 역사 문화를 알리기 위한 자원봉사 교사들로 구성된 단체인 에코 코리아가 진행한 캠프 참가를 계기로 출판사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에코 코리아는 오는 8월 6일에서 9일 2018 YKAA 역사문화 캠프를 열어 미국 교과서에 나올 한국 문화, 한국 현대사, 미국 사회 속 한인 역사와 한국을 알리는 방안 등의 주제를 놓고 토론할 예정입니다. 4월 1일부터 새 메디케어 카드가 발급되기 시작했습니다. 대상자는 전국적으로 5,500만 명으로 추산됐으며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범죄 악용 피해 때문인데요. 새 카드가 발급되더라도 기존의 카드 또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걱정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새 카드를 받았을 때 기존의 카드는 파기하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KBN 뉴스 주간 브리핑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